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조금만 쉬세요. 딸이 건넨 이 한마디에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딸은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정숙 씨에게는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메시지로 들렸던 거죠. 내가 이제 짐이 된 건가?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건넨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늘 이런 순간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말하는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말들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었던 순간. 아니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며칠 밤을 뒤척였던 기억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롭습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의 힘이 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뇌에 숨어 있습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마음은 뇌에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할 때 우리 뇌는 그 말의 뜻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 표정, 그 순간의 상황까지 모두 함께 읽어내죠. 그래서 똑같은 괜찮다는 말도 때로는 위로로 들리고 때로는 무시로 느껴지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말을 들을 때 단어 자체보다 감정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를 읽어내고 그 다음 표정과 몸짓을 파악하죠. 마지막에 단어의 뜻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같은 괜찮다는 말도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심이 담긴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를 0.2초 만에 판단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주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세 글자가 손주의 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첫 번째 상황, 할머니가 아이를 꼭 안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이의 뇌는 따뜻함과 안전함,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상황, 바쁘다는 듯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건성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이의 뇌는 차가움과 무관심,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이미 할머니의 마음을 느낍니다. 첫 번째에서는 안정감을, 두 번째에서는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말은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옮기는 다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진심이 없는 말은 메아리일 뿐이다. 또한 퇴계 이황은 말하는 자의 마음이 곧고 따뜻하면 듣는 자의 마음도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렸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건넨 말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정희 씨는 60대 후반의 다정한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큰딸이 집에 와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나 너무 힘들어. 아이들은 말 안 듣고 남편은 바쁘다고 집에도 잘 안 오고. 정희 씨는 딸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애들은 원래 엄마가 잘 챙겨야 하는 거야. 남편한테도 좀 더 잘해주고. 정희 씨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탓이네요. 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거죠? 딸은 그날 이후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딸이 상처받았을까요? 두 번째 사례. 영철 씨는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손자가 취업 걱정으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없고. 영철 씨는 손자를 격려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 영철 씨는 손자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구나.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정희 씨와 영철 씨 모두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감정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말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듣는 사람은 감정 공감을 원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정희 씨의 딸은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었구나, 많이 속상했겠다는 공감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이렇게 해봐라는 조언을 했죠. 그 순간 딸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영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는 취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위로받고 싶었는데 영철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한다며 세대를 비교했습니다. 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한 느낌이었죠. 문제는 이분들이 해결책을 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때 이랬어야지 하며 조언부터 하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더 움츠러들거나 화를 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내 감정은 틀렸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힘들겠구나.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먼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혀 다른 대화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즉시 왜 그런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나서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떤 말이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정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늘 강해야 했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팀 전체가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혼자 살다 보니 정말 모든 게 힘들다. 그때 대학생인 큰딸 서연이가 윤정 씨의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윤정 씨는 처음에 괜찮다고 하려다가 그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고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순간 딸이 윤정 씨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 없이 혼자서 우리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느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그래도 엄마는 우리한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윤정 씨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노고를 알아준다는 느낌이었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서연이는 윤정 씨의 실수에 대해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엔 조심해 같은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한마디에는 윤정 씨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것은 공감의 언어였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죠. 그래도 엄마는 우리한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이 말로 윤정 씨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정 씨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하는 마음만 있었죠. 앞에서 본 정희 씨나 영철 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즉시 조언을 하려 했지만 서연이는 먼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윤정 씨의 마음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윤정 씨가 눈물을 흘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 그것이 몇 년간 쌓인 외로움과 피로를 한순간에 녹여준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윤정 씨처럼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고 말해준다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상상해 보세요. 서연이가 윤정 씨에게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였고, 당신의 노고를 나는 안다는 인정이었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 그 말은 분명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을 겁니다. 말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번의 칭찬보다, 1000번의 조언보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공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이제 여러분도 이런 마법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멀어져 가는 걸 지켜보지 마세요. 진심이 담긴 공감의 말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 보세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서연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려면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감, 속도, 그리고 프레이밍입니다. 첫 번째, 공감입니다. 판단 없이 듣고 감정을 되짚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즉시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요즘 직장이 다 그래. 조금만 더 참아봐. 하지만 공감의 말은 이렇습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두 번째는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반응을 서두르지 않고 여백을 주는 것이죠. 급하게 대답하는 말은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낸 후 잠깐의 침묵을 두세요. 그 침묵은 당신의 말을 깊이 들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시 그런 말하지 말라고 반응하는 것과 잠시 멈춘 후 많이 속상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진심으로 들리시나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프레이밍입니다. 같은 말도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실수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대신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줄래? 라고 해보세요. 그럼 안 되지보다는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조심했어야지 대신 힘들었겠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같은 의미지만 프레이밍이 다르면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비난처럼 들리고 두 번째는 배려처럼 들리죠. 특히 나이든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도 이 프레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말보다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하면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감으로 마음을 열고 적절한 속도로 진정성을 전하고 좋은 프레이밍으로 따뜻하게 포장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말은 칼이 아닌 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 100번보다 강력한 말의 힘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 사이의 다리가 바로 진심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며칠만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금세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하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진심이 통하는 말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의 힘에는 더 깊은 철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철학적 의미란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의 현자들은 이미 말의 진정한 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겨놓았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진심이 없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맹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그래야 내 말이 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 특히 율곡 이이의 말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공감의 핵심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먼저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대화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내 말을 듣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본다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끌어내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좋은 면을 끌어내는 것이 진짜 소통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공감적 대화를 나눈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35% 감소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40% 증가했습니다. 또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공감을 받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어 마치 사랑받는 느낌과 같은 신경학적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배운 속도의 중요성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잠시 여백을 두는 것이 상대방의 뇌에서 안정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철학과 과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심이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의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서연이가 어머니 윤정 씨에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엄마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만 있었죠. 마지막으로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기교를 넘어선다. 마음이 진실하면 말은 저절로 아름다워진다. 여러분의 말 속에도 이런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건넸나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지나가는 이웃에게 했던 그 말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해졌을까요? 혹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진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치유하기도 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 씨와 영철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어떻게 상처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서연이와 윤정 씨의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진심 어린 공감 한마디가 어떻게 눈물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그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주려 했느냐, 공감을 전했느냐, 급하게 반응했느냐, 여백을 두고 깊이 들었느냐, 무심하게 말했느냐, 상대방을 배려해 따뜻하게 표현했느냐.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생 많았어. 힘들었겠다. 잘하고 있어 같은 간단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때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부터는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꽃이 되었을까? 아니면 가시가 되었을까? 말은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선물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준비할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을 담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말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덕분에 더 좋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